안녕하세요. 퀸 독자 여러분, 손미나입니다. 2020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는데 건강들 하시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인생학교 수학교장, 컴퓨터 포스트 코리아 편집인 등으로 매일 바쁜 날을 보내고 계셨다가 한동안 뜸하셨는데 그동안 뭐 하셨나요? 네.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2년쯤 전에 제가 인생학교를 제 손에서 놨어요. 이제 다른 분들이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넘겨드리고 다른 그 길을 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느 날 이번에 책 제목처럼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저에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신호들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신호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신호를 계기로 조금 자세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인도인 구루께서 저에게는 조금 일을 멀리하고 제가 있는 곳을 떠나서 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저는 그동안 제 안에 내면의 세계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저의 자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시간을 보냈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있네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스페인 방송에 출연하신 것도 화제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 위해서 출연하시게 됐어요?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우연이자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였죠? 지난 3월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처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을 그 무렵에 우리 모두는 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공포에 떨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때 진짜 무기력함을 느꼈던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묘한 어떤 슬픈 감정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나름대로 좋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리고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대한 그리고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닥쳤는데 제가 뭔가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밥 세 끼 먹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런 시기에 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리 방역이 너무 잘 되면서 그 시기에 스페인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한국은 우리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데 그렇게 잘 매니지를 할 수 있느냐. 여기는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기자 출신이고 또 한국에 살았으니까 이런 거를 저널리스트들이 세상에 알리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든 네 얘기를 우리는 듣고 너무 좋은데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어. 스페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 마드리드에 있는 기자 친구랑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인터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에 파워가 있으니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는 검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룰을 정해서 국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올렸는데 저희 플랫폼이 따로 없으니까 각자의 그 유튜브에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일간지들에 그게 기사가 나고 신문 기자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스페인의 방송국들에서 막 우르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아침 방송, 생방송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때 막 민간 외교관이라도 친해지면서 네. 세상이 자자했는데 방송 시에도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또 제 친구들이 부탁을 한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동양에서는 모두가 중국이나 북한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가 카메라로 다 감시하고 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의 어떤 시민정신과 상관없이 그런 국가의 통제 때문에 이게 잡히고 있는 거다라는 오해를 저는 좀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좀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부담이 컸죠. 왜냐면 처음 해보는
인터넷 방송인데 생방송이고 이게 스페인에서는 공중파로 나가고 언어 때문에 중남미 국가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전 세계 3분의 1을 커버하는 생방송이었고요. 그리고 그쪽도 워낙 긴박하게 하루에 확진자가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나오는 막 사망자가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한테 신경을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작진 중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이 뭔지 그리고 진행자가 누군지는 뭐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있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패널이 누가 몇 명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전혀 몰랐고요. 어떤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제 방에서 연결을 했는데 저는 그쪽의 모니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굉장히 짐작해 가면서 대충 예측에 맞춰서 그리고 또 생방송이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잘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전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정부나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처가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뭐 잘못 전달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좋으니까 서로에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또 동시에 스페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그 시민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굉장히 절박한 제 친구들 마스크 때문에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뭐 이제 안전한데 니네는 힘들지 뭐 이렇게 그들에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에 집중을 했지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스페인 방송이 다 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중남미하고 마이애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언론들에서 엄청나게 연락이 와서 한 10건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다 공개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거기에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냥 조용히 제가 그냥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오픈은 하지 않았지만 한 9개 정도 매체 언론 인터뷰를 각 국가의 국영 방송이나 뭐 이런 데랑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책임감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점점 하루가 다르게 긴박하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왜냐면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너무나 그 사람들이 샘플로 삼고 싶어하고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그냥 팩트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했죠. 예, 그 당시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나름대로 그래도 약간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영화에서 여러 분 내시다가 이번에는 심리 에세이 어린이날 마음 고백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걸 내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동기. 2년 전에 그 인도인 구루에게서 정신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좀 찾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산다고 한 것이 결국은 너무나 정신의 힘을 강하게 부풀려 놨고 그동안 뭐 인생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사회적인 사명감을 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너무 앞서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뒷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하셔서 그거를 잘 맞추고 제 마음하고 화해하기 위한 시간을 쭉 보냈는데 저는 그걸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번아웃이라는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기분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또 제가 느끼기에도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밝아졌고 제 마음이 즐겁고 좀 굉장히 하여튼 예전에 그 어두운 그 터널 속에 있었던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밖으로 나오고 나서 봤더니 느낀 것이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비단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기자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항상 마감이 있고 그런데 또 육아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학생 주변에 요즘 팬레터나 뭐 독자분들의 코멘트를 들어보면은 대학생들도 진짜 번아웃이래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냥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멈추지 않고 힘들어도 참는 게 미덕이고
부모님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도 항상 미안함을 느끼고 부모도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뭔가 그런 이상한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 같은 거 지나친 책임감에서 오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만난 스승들의 이야기도 물론 이 안에 있지만 이것은 여행 이야기라기보다는 10중 7, 8 정도는 불행하다고 대답한다는 한국인들 모두에게 위로를 좀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다.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이야기 쓴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작년 겨울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책 첫머리에 나는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이제까지 본인의 이미지와 달라서 네. 놀랐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작가님 내면 세계가 많이 드러나 보이는데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른 나를 세상에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을 내고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뭐 제목에서도 불행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손미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뭐 나는 계획녀가 별명이다 그러는데 계획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 아니야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 라고 말하는 제가 너무 낯설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무슨 뭐 자유의 아이콘이다 뭐 도전에 무슨 그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수많은 자아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슬픔, 분노, 또 고통 이런 거를 느끼는 것만큼이나 기쁨이나 어떤 뭐 열정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이 밖으로 안 나올 뿐이고 한 가지 자아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도전적이고 뭔가 진취적으로 성취를 해나가고 있고 원하는 걸 찾으러 다니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여러분이 보셨고 또 보려고 하셨고 그런 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인데 당연히 그 이면이 있죠. 누구나 하여튼 키가 크면 저는 그림자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뭐 진짜 빈곤하고 아니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부터 무슨 진짜 사회 리더 격에 있는 또 뭐 정말 재력이 좋은 이런 분들까지 각 국적을 다 떠나가지고 저는 많이 만났는데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보고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누굴 보고 측은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태양이 비치는 자리가 있으면 그림자의 자리가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만 해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해 보이고 뭔가 다 가진 것 같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어떤 사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없고 특히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했는데 그런 걸 통해 보면서 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굉장한 그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또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꾸 자기를 다들 보여주고 싶은데 주목을 받지 못할 때 리젝션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아니야. 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화장하지만 집에서 있을 때 누구나 편하게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처럼 저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은 만큼 나도 번아웃이 됐었고 그런 만큼 나도 힘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누구나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와 보니까 좋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덕분에 그런 말을 하는 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안에 있었으면 모든 게 공포스럽고 어둡게 느껴졌을 텐데 정말 찬란한 제 태양 아래에 서면 그런 어두움 정도는 그냥 내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번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의 코멘트 중에
처음으로 제가 그 공감이 된다 혹은 좀 인간미가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안고 가는 어떤 불안함이기 때문에 서로 좀 위로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전혀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이게 에세이지만 저는 약간 소설 같은 느낌도 드는 책 형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근데 앞서 내신 여행서와 또 소설의 약간 집합 결정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책 구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 내면의 소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형식은 어떻게 구상하셨어요? 소설처럼 써야지라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제 첫 책인 스페인어는 자유다도 주변에서는 이거는 성장 소설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소설을 실제로 장편을 한번 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그 구상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번에는 특히나 제가 제3자의 눈으로 계속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다니잖아요. 쿠바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또 선생님하고 상담도 받고 그런데 1인칭 시점으로 쓰긴 했으나 제가 너무나 저를 마음에 상처받았는데 치유를 받아야 되는 아이로 놓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났나 봐요. 정말 신기한 게 지금 뭐 기자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제 책을 읽은 제 주변 친구들도 야 이럴 거면 다음엔 꼭 소설을 한번 써보지 그래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 형식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굳이 애써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또 다른 자아라고 놓고 하나의 인물처럼 바라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책에도 내면의 치유를 도왔던 여행지가 너무 등장하는데 작가님처럼 마음의 소리를 기울이기 위해서 여행 떠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적당한 곳 추천해 주시나요? 요즘 정말 여행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계속된 건 아니고 언젠가 그쵸. 네.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저는 오히려 몸을 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왜 나는 여행을 못 가라고 생각해서 괴롭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약간 환경에 예상치 못한 변화에 순응을 하는 것도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딱 포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주변에 볼 것들도 너무 많아지거든요. 저는 요즘 그래서 사실 언제 내가 가방을 쌌었지 싶을 정도로 누가 보면 한 번도 여행을 안 다닌 사람 같이 적응을 잘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일단 국내부터 시작을 하면 그 제가 최근에 지리산 쪽에 좀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역시 그 인간은 실제로도 초록색을 많이 봤을 때 치유가 된대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나를 좀 다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힐링의 느낌으로 저는 산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산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해외 그 여행지로는 사실 저는 진짜 세계를 돌고 돌아보니 결국은 스페인이 좋더라 주의자였는데 요즘 같은 상황으로는 가라고 권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따뜻한 지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한 초록색과 이렇게 연관을 짓자면 제가 이번에 갔던 코스타리카 너무너무 좋았어요. 좀 멀긴 하지만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힐링을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하여간 제가 선생님을 만났던 태국의 코사무이라는 섬도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관광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너무 심심하고 오지 같은 느낌도 아니면서 아주 아름답고 또 힐링 리조트가 많아요. 거기는 그게 테마예요. 제가 그런 데를 일부러 찾아갔던 거여서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다들 힘들거든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힐링을 좀 하고 싶다. 이제 좀 상황이 풀리면 그런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방법을 짧게 축약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의 특징이 어느 날 갑자기 몰아서 한 달 내내 마음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책의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식물을 돌보듯이 물 한꺼번에 뭐 드럼통으로 하나 주고 그리고서는 한 달 동안 돌봐주지 않으면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을 다루듯이 아기를 돌보듯이 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만 들여다봐도 돼요. 진짜 10초만 괜찮아 오늘? 이것만 해줘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또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자기 인생에서 뭐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데가 뭐냐고 물어보면 개인사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부모를 그것도 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당시에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 중독에 빠져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달려나간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 너무 슬프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제 자신을 바쁘게 몰아치면 슬픔이 좀 날아갈 줄 알았어요.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괴로움을 즐겨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괴로움의 목만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충분히 느껴야 되고 슬픔을 충분히 애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또 닥친다면 절대로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가지고 일에 몰입해서 이걸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 슬픔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그 매우 직체적인 삶을 사시고 계셔가지고 그 현재 여성들의 롤모델로 꼽힙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인생 좌우명 같은 거? 어렸을 때는 막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보다는 저는 누구나 태어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누구나 다 100%.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까지도. 그래서 제 역할이 뭔지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존재로 남는 것. 네. 그게 그냥 인생의 목표이자 뭐 늘 추구하는 바가 된 것 같아요. 그 스페인어 실력 표현하신 거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어 잘하는 간단한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외국어는 운동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것도 뭐 하루에 12시간 몰아서 엮기 든다고 근육 안 생기는 것처럼 한꺼번에 안 돼요. 아주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되게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정말 30% 이상 실력이 확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자기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잘 외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신데 네. 여기는 주로 어떤 콘텐츠로 활동하세요? 그 외국어 공부에 대한 거를 지금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 채널 너무 많은데 재미있는 것도 있고 볼만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채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예전처럼 방송국이라던가 이런 그 플랫폼들이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보다도 덜 손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유튜브 채널들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이 세상을 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신적 영향 많이 받을 텐데 잘 선별해서 듣는 게 중요하고, 그런 만큼 좋은 채널이 많아져야겠지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 필터링이 별로 없고, 아직까지 어떤 그 커지는 속도만큼이나 뭔가 만들어진 룰이 없어서 좋은 방송도 있지만 해로운 방송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 방송이 다른 분들이 보시고 유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러려면 그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거를 유튜브라는 채널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거를 최대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하려면은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뭘까?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언컨택트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서로 맞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악수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우리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연결점이에요. 나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감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결점이고 우리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저는 느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방구석에만 박혀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들여다봐야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지 알게 되다 보니까 외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앞으로는 진짜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좀 유익하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게 종식됐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외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저희가 한 5달 됐어요. 만든 지. 예. 덕분에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렇고 이제 벌써 올해가 거의 다 갔잖아요. 내년 초부터는 지금까지 전반적인 외국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도 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세계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냐면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말은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그 마음을 주고받는지 매너를 모른다. 어떤 게 신뢰되는 건지 몰라. 이러면은 언어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 한국의 K컬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외국어 채널도 만들 것 같아요. 유튜브 외에 앞으로 활동 계획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아직도 책 계획이 또 있어요.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는 짤막짤막한 것들이니까 깊이 있게 책으로 외국어 공부 자유의 발서로 좀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 책을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고요. 내년 신학기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해서 언컨택트 행사나 강연 같은 게 많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K방역에 대해서 제가 방송했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들도 많고,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사회 활동들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책, 유튜브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네. 평소에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요번에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제 미니 베케이션, 미니 휴가를 꼭 챙기려고 노력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하루에 진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전화기도 저 멀리다 놓고 일부러, 어떨 때는 음악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악도 켜지 않고 그냥 아주 자세가 몸에 안 좋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아주 멍청하고 저거는 비추야 이런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파에 거꾸로 눕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제 마음을 위해서 딱 쉬어주는 그런 시간.
그런 정신을 쉬어주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요. 몸 관리는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저의 이론인데 뭐든지 오래 쌓아두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공부하는 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근육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뭘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거든요. 저도 뭐 헬스클럽 끊어놓고 뭐 하고 PT 받고 막 다 해봤는데 저 중간에 꼭 포기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 그거 같아요. 집이 최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디 등록하고 뭐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액션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확실히 몸으로 저는 체득했어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눈 뜨면 저는 이제 아침 시간에가 디톡스의 아주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를 잘 하잖아요. 그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보내면 사실은 그렇게 막 너무 힘들 정도로 꾹꾹 눌려서 스트레스나 어떤 몸에 독이 쌓여가지고 피곤하거나 이런 거를 좀 덜 느끼게 되는데 저의 비법을 하나 공개하자면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그걸 마셔요. 라임이나 레몬하고 오이.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뭐 케일 아니면 브로콜리 이런 거 준비된 게 있으면 집에 없을 때는 그냥 라임하고 오이만 갈아가지고 그냥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냥 물로. 근데 난 다이어트보다는 뭐 좀 더 에너지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코코넛 워터를 넣으셔가지고 근데 코코넛 워터가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몸에 있는 독을 다 빼주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좀 칼로리가 있어서 그거를 만약에 드시면은 아침에 막 밥을 많이 드시거나 이러지 않는 게 좋고 하여간 그거를 한 잔을 꼭 먼저 해가지고 커피나 이런 거 먼저 드시지 말고 그건 각성제니까 이걸 먼저 이제 딱 그거를 주스 만들 거를 딱 갈아놓고 그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 무조건 유산소나 뭐 이런 운동을 하고요. 체조도 아니면 정말 어떤 날 하기 싫을 때는 스트레칭 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마시고 그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진짜 한 3, 40분이면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다른 옷을 입지 마세요. 운동복을 입으세요. 저는 잠자리 옆에 항상 운동복을 놓고 자요. 그래서 아침에 딱 그거부터 입고 30분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뭐 밖에 나갈 준비하고 이러면은 전화기로 어제 뉴스 검색하고 뭐 하고 카톡 보고 이런 시간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거가 제가 볼 때는 제 비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대단하게 하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마음도 몸도 돌보는 게 중요하다. 자기 관리가 참 철저하시네.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신에 자기한테 보상을 저녁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뭔가 하여간 나머지 시간 동안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잘 보내시면 돼요.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느끼지만 사진 찍는 건 정말 어렵구나, 어색하구나 그런 거긴 한데 다들 너무 잘 도와주셔서 덕분에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화보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겨울이구나 너무 실감나고 올해가 다 갔구나 이제 또 어떤 한 해를 보냈나 내년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퀸 독자분들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좋았습니다. 네. 이제 곧 2020년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보람차게 잘 매듭 지으시고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우리가 조금 지금보다는 더 희망적인 한 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계획들도 많이 세우시고 그럴 수 있게 빌겠습니다.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좋은 소식들 가지고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